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프트 경민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댓글 달아주셨던 예슬이야 웨딩 촬영 때 했던 메이크업 보여드리려고 해요.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많은 거죠. 예슬 언니는 예쁘니까. 그치. 그죠? 근데 솔직히 예슬이 때 메이크업 별로 한 게 없어, 그쵸? 예슬이 때 메이크업 이렇게 몇 가지 또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이거는 비단 웨딩 촬영 때만 아니라 평소 데일리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특별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는 블러셔를 좀 그때 강조했잖아요. 블러셔 강조한 메이크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셔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그때 베이스를 내가 기억하기로는 인가, 그쵸? 인가 1.5 썼었던 것 같아요. 1.5. 베이스는 톤에 맞는 걸 쓰셔야 되고, 인가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커버력으로 좀 유명한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커버력, 유지력이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베이스를 할 때 조금 더 쫀쫀하게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베이스를 해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이게 빠르게 막 두들기는 걸 또 좋아할 때도 있었고, 요즘엔 이렇게 약간 좀 쫀쫀하게 눌러주듯이 베이스를 해주고요. 눈가 같은 경우랑 이렇게 좀 세밀한 부분까지도 발라주시고요. 베이스를 이렇게 예쁘게 한 통 깔아놓게 되면 컨실러 표현도 좋고 블러셔 표현도 훨씬 더 잘 나오거든요. 쫀쫀하게 베이스 한 통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실러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가 전용 컨실러를 가볍게 발라주시고요. 눈가는 정말 적은 양, 정말 소량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커버해줍니다. 그리고 코에 붉은기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 부분 커버를 들어가기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블러셔를 할 때는 블러셔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커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부분 커버를 해놓고 블러셔를 하면 그 부분 커버 해놓은 게 다 벗겨지거든요. 그날 제가 블러셔 했던 게 요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컬러가 그때 그 다음에 화이트, 여기다가 아주 조금 핑크도 섞었어요. 진한 컬러 섞을 때는 정말 눈곱만큼 정말 적게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하게 되면요 딱 원하는 컬러가 나옵니다. 이런 컬러를 솔직히 구하기 힘들어, 그치? 맞아, 진짜. 딱 없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컬러는 딱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렇게 만들어 쓰거든요. 이렇게 필요할 때는 블러셔 위치는 살짝 위쪽으로 이 눈가에 일부러 가까이 가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이면서 좀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블러셔 그리고 자연스러운 눈 아이 메이크업 표현, 이렇게 블러셔 표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블러셔만 딱 발라놓고 들어가도 메이크업이 되게 많이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화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파우더 잘 안 쓰시는데 예슬이도 되게 건조하고 경미도 되게 건조해요, 그렇죠? 근데 건조하신 분들도 이렇게 파우더를 가볍게 바르면 유지력, 웨딩 촬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유지가 좀 오래돼야 되니까. 그리고 핑크 하이라이트 자연스럽게, 컬러감이 막 많이 도드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윤기 정도만 자연스럽게 부여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브로우를 가볍게 그려주고요. 그날 메이크업 할 때 눈썹은 조금 공을 들였어요. 그 예슬이가 눈썹이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 부분이 좀 이렇게 파여 있거든요. 만약에 파이거나 좀 이렇게 모양이 골고루지 않으면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메꿔준다는 생각으로 그려주시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촬영할 때는 눈썹을 좀 진하게 그리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눈썹이 조금 연하면 이목구비가 흐릿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촬영 때는 눈썹을 좀 진하게. 경빈이는 눈썹 사이가 조금 먼 편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머리 부분에 조금 더 빳빳한 아이브로우 브러쉬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살짝 앞쪽으로 연장해준다는 느낌으로. 왜냐하면 눈썹 앞머리를 펜슬로 그리면은 여기 부분이 조금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조금 빳빳하고 작은 브러쉬.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인데, 아이 메이크업은 솔직히 진짜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눈에 이제 이런 크리즈 끼는 것만 없게 만들어 주시고요. 섀도우를 제가 그때 요걸 썼어요. 약간 좀 미색에 가까운 약간 피치빛 살짝 들어간 컬러를 한 톤만 깔아주시고요. 섀도우를 바르실 때 이렇게 좀 이게 되게 밝아 보이잖아요, 이 컬러가. 막상 바르면 요거보다는 색감이 더 올라와요. 그게 피부 색깔, 눈두덩이 색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눈두덩이가 조금 색깔이 어두우신 분들은 파운데이션이나 밝은 컬러 한번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섀도우 발색하는 게 좋고요. 여기가 이제 또 너무 이제 색깔 발색 잘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컬러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 써야지 색감이 좀 나오실 거예요. 다 이 컬러 쓴다고 똑같이 나오진 않거든요. 발색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눈 밑에도 자연스럽게 연결. 그 다음에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살짝만 섞어주세요. 그러면 적당한 딱 피치, 오렌지 이런 계열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마 블러셔 했던 컬러랑 좀 색감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 눈화장이 좀 통일감 있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다가 투명입니다. 화이트 펄. 색감이 올라가고 나서 그 위에 이렇게 펄을 발라주게 되면 떠보세요. 네. 현재 눈매가 좀 맑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눈 밑에는 약간 빛이 오렌지 계열이죠. 아주 연한 오렌지 계열 컬러를 위에 보세요. 보통 눈 밑에 반짝이를 좀 집중적으로 발라주시는 분도 계신데 너무 뭉쳐있는 느낌보다는 저는 이렇게 이런 맑은 느낌을 바르실 때는 펴 발라주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래야 눈매가 좀 과하지 않게 예뻐요. 그리고 촬영할 때는 큰 반짝이, 큰 스파클링이 들어간 섀도우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두꺼운 그 재질의 펄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조명이라든가 이런 반사가 돼가지고 안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펄을 쓰시더라도 이렇게 자잘한 펄, 아주 작은 펄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야 되는데요. 이런 좀 진한 섀도우 있죠. 약간 붉은기가 있는데 이런 섀도우를 작은 브러쉬에 그냥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아이라인 대용으로 그려줍니다. 그날 예슬이 할 때 메이크업 할 때 라인을 좀 길게 뺐어요. 그날은 라인을 조금 했던 이유가 드레스를 입잖아요. 드레스를 입을 때는 일반적인 데일리, 그러니까 정말 내추럴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어느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게 좋은데 색감도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색감도 더 진하게 얹었고 라인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펜슬도 너무 진하지 않은 그냥 브라운 계열의 컬러를요. 자연스럽게 라인 그린 안쪽에다가 자연스럽게 메꿔주시고 라인이 끊긴 느낌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앞쪽까지 자연스럽게 연결. 이게 라인을 메꿀 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속눈썹 안쪽에 안에 점막을 다 꽉 채우는 메꾸는 메이크업이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라인을 그리면 눈이 되게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거기가 아니라 정말 속눈썹 사이를 메꾸듯이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 하신 위에다가 섀도우를 아주 얇게 이렇게 한 번씩 따라가듯이 그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라인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그러니까 라인이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속눈썹은 얘를 붙였는데 얘가 호수는 36호 점살이라는 저희가 만든 속눈썹이에요. 속눈썹을 한 칸을 붙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빼곡하게 메꿔가지고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럼 라인이라는 느낌은 또 안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살을 붙여가지고 좀 맑아 보이는, 그러면서 시원해 보이는 눈매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속눈썹 붙일 때는 앞에부터 붙여야 돼요. 속눈썹 사이에 정말 심듯이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속눈썹 붙이신 거 바로 옆에 붙이는 게 아니라 띄어서 속눈썹 한 개 내지 두 개 내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띄우고 붙여야 이 맑은 느낌이 살아요. 다닥다닥 붙이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요즘에는 로디샵에서도 굉장히 예쁜 속눈썹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고르실 때 길이를 너무 긴 걸 쓰시면 안 돼요. 8mm에서 9mm 가장 적정하고요. 그 다음에 숱도 많지 않은 걸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세련돼 보이게, 예뻐 보이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빗으로 인조 속눈썹과 원래 속눈썹을 하나로 합쳐주듯이 빗어줍니다. 그리고 속눈썹 붙이신 다음에 뷰러 할 때는 이 각도를 맞추려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로 다 찝어줘야 돼요. 대신에 너무 세게 찝으려고 하면 원래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이랑 받는 힘이 다르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찍으셔야 됩니다. 마스카라도 자연스럽게. 블랙보다는 살짝 브라운 계열을 추천을 드리고요. 양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로 합쳐준다는 생각 정도만. 립 뭐 발랐지? 솔직히 립 뭐 기억이 안 나네. 아 맞다. 이 컬러는 언니밖에 수업 못해요 막 이러고 발랐지? 맞아요. 이게 어떻게 발랐니? 사실은 저도 이거 받아놓고서 그렇게 많이는 못 썼어요. 왜냐면 색깔이 너무 예쁘긴 한데 어떻게 조합을 하면 예쁠까 막 고민을 하던 찰나에 예슬이한테 그날 딱 꽂혔어요. 왠지 이게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발랐는데 진짜 예뻤지. 맞아요. 얘는 이제 펜슬 타입이죠. 따지고 보면 펜슬 타입의 립인데 이런 타입들이 원래는 되게 매트해요. 펜슬 타입은. 근데 얘는 그렇게 매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발색도 예쁘게 나오고 얘는 문질러야 예쁘게 표현돼요. 브러쉬 이용해서 살짝 경계지거나 뭉친 부분만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발라줍니다. 오, 잘 어울려. 진짜요? 다행이다. 피부톤에 따라서 컬러를 선택할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똑같은 색을 발라도 사람마다 컬러 발색이 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원래 본인의 입술 컬러도 있지만 몇 번 덧바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제형을 다른 거, 펜슬과 뭐 리퀴드, 혹은 펜슬과 뭐 립글로스, 혹은 립스틱과 뭐 립 틴트, 뭐 이런 식으로 섞어갖고 하게 되면 비슷한 컬러 제형이지만 발색이 확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만의 레시피를 찾아가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립은 비슷한 계열의 다른 제형을 한번 많이 섞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입술 라인을 이렇게 바르실 때는 살짝, 아주 살짝 자연스럽게 뭉개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쉐딩을 해주는데 쉐딩 사실은 그날 거의 안 했거든요. 자, 이렇게 예슬이를 메이크업했던 예슬이 헤어를 했던 원장님과 제가 한 예슬이 메이크업입니다.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기법으로 메이크업을 했는데 아마 느낌은 좀 다르실 거예요. 이 색감이란 게 사람마다 다 조금씩 발색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활용하셔서 더 예쁘게도 표현될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예쁜 그런 메이크업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보고 싶은 컨텐츠나 메이크업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뿅! 안녕!